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있죠. 무조건 필러 맞으면 팔자주름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필러는 사실 아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채울 게 별로 없고 팔자 윗살이 늘어져서 생긴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필러 많이 넣게 되면은 별로 채울 게 없는데 여기다 많이 넣어버리면은 피디님 오늘 팔자주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고민이 좀 있으세요? 팔자주름이 생기고 나서 이 팔자주름이 왜 생겼을까? 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이유를 찾아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얼굴 근육을 많이 푼다고 해서 막 입을 크게 벌리거나 아니면 좀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볼이 눌려서 생긴 걸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원인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는 못했고 네. 어떻게 이거를 다시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팔자주름 치료가 조금씩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먼저 여기 팔자주름 골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재흡수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뼈가 점점 좀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도 이렇게 커지고 눈이 커지다 보니까 조직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눈이 좀 움푹 들어가 보이잖아요. 팔자도 마찬가지로 뼈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꺼져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지방 있죠. 이 지방도 점점점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 부피만 줄어드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이 위쪽에 팔자 윗살이라고 하죠. 이 살이 점점점 접혀요. 팔자주름 윗살은 점점점 내려와서 여기 고랑이 파이고 꺼지고 접히니까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구강 구조가 또 앞으로 좀 나오신 분들은 더 꺼져 보입니다. 그래서 꺼지고 살이 처지는 요 두 가지 원인이 메인인데 요 비율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어느 한쪽이 조금 우세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다 있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처지고 어느 정도는 안쪽으로 꺼지고 그래서 원인에 맞게 치료하면 되거든요. 많이 꺼져 계신 분들은 위로 좀 채워주고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처짐을 이쪽으로 좀 리프팅을 해주면은 팔자주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골격이라든지 이 뼈 모양에 따라서 지방이 붙어있는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더 깊거나 더 얕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약간 자연스러운데 완전히 이 주름이 하나도 없게 판판하게 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결국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살짝 고랑이 있는 게 정상 상태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고랑이 없이 판판한 거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웃을 때 너무나 여기다 필러 같은 거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여기 주름이 아예 안 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조금 인위적이죠. 그러니까 팔자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반대로 너무 꺼져 있으면은 당연히 채우긴 해야겠죠. 채우고 팔자 윗살도 너무 많이 처져 있으면 당연히 리프팅 해주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팔자가 생기는 원인은 요 팔자 가운데가 꺼지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팔자 위가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구강 구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꺼지는 부분은 조금 채워주고 처진 부분은 올려주고 그리고 실금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많이 처지지도 않고 많이 꺼지지도 않았어. 근데 웃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피부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접히다 보면은 종잇장처럼 이렇게 실금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자주름이 다 같은 팔자주름은 아니고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물론 이것저것 다 하면 좋지만 사실 가장 맞는 원인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있죠. 무조건 필러 맞으면 팔자주름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필러는 사실 아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채울 게 별로 없고 팔자 윗살이 늘어져서 생긴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필러 많이 넣게 되면은 별로 채울 게 없는데 여기다 많이 넣어버리면은 말 그대로 필러가 이동을 해버려요, 주위로. 채워야 될 구덩이의 양은 크지 않은데 거기다가 많이 뭔가를 채우게 되면은 이 구덩이 위로 넘쳐서 채워져 있으면은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꺼져 있으면은 그 꺼진 부위에 맞는 적정한 용량을 거기 주입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는 말이 필러라고 하면 일단 학을 뗍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보통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팔자에 필러를 맞았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다녔던 경험, 움직였던 경험. 그래서 분명 여기 맞았는데 뭐 일로 넘어가고. 유형에 맞는 치료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구덩이가 많이 파진 경우, 그러니까 많이 꺼진 경우는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되는데 보통 예전에는 필러 많이 썼거든요. 히알루론산 필러. 되게 옛날부터 많이 쓰고 사실 되게 안전한 치료인데 과량 주입하거나 뭐 잘못 주입하거나 해서 이동하시는 경험을 가진 환자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거는 볼륨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실을 넣고 필러를 살짝 넣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쓰는 건데 이게 단독에 비해서 왜 좋냐면 예를 들면은 요 팔자에 볼륨실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잼버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똘똘똘똘 말려 있는 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지처럼 들어가고 이 주변으로 필러가 조금 들어가는데 이 실이 필러가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존보다 필러 양을 많이 줄이면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6개월 정도면 몸에서 다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 내 조직이 형성이 돼요. 이 실이 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돌돌 말린 볼륨실을 넣고 한쪽에 1cc가 필요하다면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용량을.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필러 1cc만 치료했다. 실과 같이 치료하게 되면은 실 뭐 한 2줄에 필러는 한 반, 0.5. 이 정도로 치료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조금 뭐 이동의 부작용도 없고 실 같은 경우는 사실 고형이니까 뭐 이게 혈관에 타고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술적인 안정성도 조금 있는 거죠. 똘똘 말린 잼버실과 필러를 여기 체온대 썼다면 스캐폴드라는 실도 제가 자주 쓰거든요. 이 실은 머리카락 여러 가닥을 꼬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잼버실과 다르게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수직 방향으로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파제 치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접혀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스캐폴드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팔자주름과 90도 방향으로 넣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 안쪽에 방어벽을 하나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피부가 실이 녹으면서 탄탄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접히는 그런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조금 더 펴지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이 잼버 그리고 필러 약간 그리고 스캐폴드 이런 식으로도 치료를 많이 해요. 팔자 접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사실 하이프 치료, 그러니까 즉 울세라, 슈링크 이런 치료가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팔자 윗살 요 안쪽에 열점을 막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열점 방향으로 이 끌어당기는 벡터가 생기면서 요 팔자 윗살 늘어진 분들이 조금 달라붙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늘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직접적으로 이 갈고리처럼 생긴 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당겨버리기도 해요. 직접 손으로 당겨서 해보면 없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당기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유형이죠. 그러니까 꺼진 거, 처진 거, 그리고 꺼지지도 않고 처지지도 심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예 실선처럼 주름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필러 치료하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필러는 아니고 피부 바로 밑에 아주 얇게 포 뜨듯이 해서 필러를 좀 넣어요. 또는 아주 얇은 실을 넣습니다. 원리 생각해보면 쉬운데 도화지 계속 접어서 이게 접힌 거잖아요. 피부가 도화지라고 치면은 여러 번 접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안쪽으로 아예 접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주 바로 밑에다가 피부 바로 직하방에 거의 포 뜨듯이 넣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올라와요. 보통 필러 치료하면은 한 번에 딱 올라오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번 하고 또 한참 시술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빗금 처진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한 번보다는 조금 여러 번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달 간격으로 몇 번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2, 3회 정도 치료하면은 훨씬 더 흐려집니다. 완전히 또 없애긴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근데 많이 흐려집니다. 이전에 비해서. 또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생기지 않으신 분들이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랑 연결돼 있어요. 팔자주름 예방하는 방법은. 뭐 운동법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 근육 기점막을 강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리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에 어떻게 보면 늙어가는 게 섭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골재 흡수가 되고 팔자주름이 안쪽으로 꺼지고 팔자살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일련의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예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말씀은 드려요. 처음에 좀 생겼을 때 미리미리 좀 이쪽에 피부의 탄력을 강화하거나 조기 치료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회춘이라는 개념이 주였다면 요새는 이제 슬로우 에이징이라 그래서 약한 시술을 깊어지기 전에 여러 번 탄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는 분명히 노화의 속도가 늦춰지겠죠. 한참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팔자 같은 거 관리 잘 하시면 그런 게 또 일종의 예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 치료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시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팔자 주름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근데 사실 그 좋은 게 자기 팔자 모양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을 수 있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반드시 내 팔자가 어떤 게 더 우세한 팔자인지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아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반드시 진찰을 받고 치료하는 게 저는 그 팔자주름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못다한 얘기는 많은데 오늘 이제 영상으로 팔자주름 고민이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